안녕하세요. 잡다한수다 잡수다 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하게 된 시크릿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은 뭐 하는데 저도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유비의 부인들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중에서 간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부인요? 간부인이 누구예요? 예, 자 여기 구분을 위해서 인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분이 간부인입니다. 간부인은 보통 유비의 첫 번째 부인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은 연희에서의 설정이고요. 정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희? 정사? 그건 또 뭐예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삼국지는 사실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세기쯤에 쓰여진 진수의 정사 삼국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4세기쯤에 쓰여진 낙관중의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삼국지 연의인데요. 삼국지 연의는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사 삼국지는 뭔가요? 네, 근데 정사 삼국지는 인물별로 쓰여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역사서죠. 연희가 소설가가 쓴 소설이라면 정사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책입니다. 삼국지 연희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사 삼국지를 읽는다면 아마 조롱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니, 연희를 알고 있어도 정사는 강력한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불면증에 힘드신 분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연희에서 간부인과 정사에서 간부인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연희에서 간부인은 마음씨 좋은 착한 여성, 현모양처, 온실성의 화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사에서는 보면은 행동력을 갖춘 실력자이고 난세에서 살아남은 서바이벌 능력자로 생각됩니다. 아, 다른 말로 하면 연희에서는 간부인이 무능한 여성으로 나타났고 정사에는 유능한 여성으로서 비춰지는 거네요. 그런데 같은 인물인데 정사나 연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네요. 여하튼 간부인은 유비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건가요? 네, 연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정사에서는 아니라는 건가요? 예, 좀 불행하게도 정사에서는 아닙니다. 네, 유비의 부인은 모두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기 간부인이고요. 두 번째가 미부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손부인, 네 번째가 오부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사에서는 이 4명 모두 첫 번째 부인이 아닙니다. 네? 아니, 4명도 많은데 4명 말고도 또 다른 부인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네, 첫 번째 부인은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서 출신지나 성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처자식이 적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식의 기술이 있어서 이전에 누군가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는 거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도 있는데요. 정사 삼국지 감황후전을 보면 유비는 본처를 여러 차례 잃었으므로 늘 감황후가 집안일을 관리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간부인과 본처는 같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간부인이 첫 번째 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기와 다르게 매우 날카로운 면이 있으신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간부인은 첫 번째 부인이 아닙니다.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간부인은 사실은 유비의 첩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촉서 감황후전을 보면 유비가 예주에 부임하여 소패에서 살 때 그녀를 맞아 첩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즉 간부인은 간부인이 아니라 첫 감시로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첩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당연히 본 부인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것은 시기상으로도 첩 감씨보다 먼저 유비와 결혼한 본 부인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첫 감씨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 연희만 한 입장에서는 간부인이 조광지처가 아니라 참 뭔가 배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전에 결혼한 본부인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앞에서 언급된 4명의 부인 중에서 간부인은 가장 먼저 결혼한 건 맞죠? 네, 이것도 연희에서만 그렇습니다. 도겸이라는 제후가 죽고 유비에게 서주를 넘기는 것이 194년인데요. 이때 유비는 간부인 그리고 미부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후에 간부인이 사망한 210년에 손부인과 결혼하죠. 그리고 유비가 한중왕이 된 219년 오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정사에서는 이 넷 중에서도 간부인이 첫째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은 시기상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여인만 놓고 보면 시기상 첫 감씨는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감씨는 첩이었습니다. 시기상 먼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다른 부인들에게 형님이나 동생이라고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미부인에게는 미부인님, 그리고 손부인에게는 손부인님
이라는 식으로 유비의 정실 부인에게 존대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도 뭐 시기상으로는 간부인이 첫 번째 부인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사에서 첫 감씨를 언제 유비가 얻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미부인 그리고 손부인인데요. 유비가 본거지를 빼앗고 처자식을 사로잡은 것이 196년 대부호 미축이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냅니다. 참고로 이후 미부인은 입장이 애매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포가 유비와 화해를 한 후 유비 처자식을 유비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미부인은 갑작스레 형님과 마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뭐 형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뭐야? 인연이?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 손부인이 209년인데요. 예, 여기 손부인입니다. 칼 차고 있죠. 네, 손부인이 209년. 연희에서는 간부인이 사망해서 새로 결혼한 210년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첫 감씨가 사망하기 전인 209년에 유비는 손부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첩을 부인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었죠. 유비가 점점 짜증나네요. 그럼 오부인과는 언제 결혼한 건가요? 예, 오부인은 좀 사실 시기상으로 뒤로 가게 되는데요. 오부인은 유장이 항복한 214년 이후로 추정됩니다. 이때 209년에 결혼한 손부인은 오라버니인 송건에게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간부인은 진짜 언제 결혼한 건가요? 네, 첫 감시와는 사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제 생각에는 유비의 집에서 부인들을 모시던 신분이었는데 유비 눈에 들어 첩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가설이고요. 아무튼 감시를 첩으로 맞이한 시기는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패에서 살 때 첩으로 맞이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첫 번째는 도겸이 유비를 예주자사로 추천하고 소패에 살게 한 194년 무렵. 두 번째는 여포에게 본거지를 빼앗기고 여포와 화해한 후에 소패에서 머문 196년. 세 번째는 조조에게 벗어나 관우에게 화비를 맡기고 유비는 소패에서 머물 때인 200년입니다. 즉, 첫 감시를 얻은 시기는 194년, 196년, 200년 중 하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가설이 맞다면 이 넷 중에서 간부인이 가장 빠른 거네요. 그러면 두 번째나 셋째이면 미부인이 가장 빠른 거겠고요. 네. 그런데 정사삼국지 촉서 감황허전을 보면 유비가 예주에 부임하여 소패에서 살 때 그녀를 맞아 첩으로 삼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저는 도겸이 유비를 예주자사로 추천한 194년이 가장 유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보통 삼국지 영화를 보면 왜 우물에 빠져 죽은 부인이 있잖아요. 그 적벽대전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미부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연희에서만 있고 정사에서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극적인 희생 장면 때문에 미부인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정사를 보면 미부인의 등장은 한두 줄밖에 없습니다. 정사삼국지 촉서 미축적을 보면 미축은 이때 여동생을 유비에게 보내 아내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기술이 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가 정말 이게 정답일까요? 그래서 손부인은 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맞나요? 네, 손부인도? 사실 가장 정사와 연희가 일치하는 인물이 손부인이에요. 네, 한 가지만 빼고요. 연희에서는 유비와 사이가 너무 좋은데 정사에서는 사이가 너무 나쁩니다. 유비는 손부인을 같은 성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따로 손부인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서울로 치면은 성내 다른 별궁에서 지내게 한 것도 아니고 서울 변두리 경기도 근처에 성을 따로 지어서 지내게 한 거죠. 이거 현대사회 보면 약간 별거 같은 그런 형태네요. 일반적으로 싫어한 정도가 넘어선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네, 사실 유비와 손부인의 나이는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차보다도 유비는 손부인을 무서워했습니다. 여기 칼 찬 거 보이시죠? 칼 찼습니다. 네, 정사삼국지 촉서 법정전을 보면 송곤의 여동생은 재기가 있고 강인하고 용감하여 오라버미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100여 명이 모두 직접 칼을 잡고 모셔 라고 나와 있는데 손부인은 남자다운 성격 그리고 시녀도 칼을 차고 있어서 유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살짝 유비가 무서워할 만하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뭐 마지막으로도 오부인이 있는데 오부인은 연희와 정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사실 오부인은 연희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제 기술되는 시기인데요.
유비의 신하가 나라에 국모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결혼을 권유하고요. 유비는 뭐 그러지 뭐 라는 식으로 하는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정사는 이보다는 더 자세히 나오는데 유언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사별했고 오이라는 유비 무장의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유언과 아는 사이였다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첫 번째 결혼으로 남편과 사별한 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장의 형수로 편하게 지냈을 것 같고요. 유비의 결혼 후에도 크게 어려움 없이 편안히 천수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간부인이네요. 그럼 처음에 연희와 정사에서 모습이 완전히 반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연희에서는 고귀한 신분, 예, 신분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정사에는 사실 약간 다릅니다. 집안일을 실제로 관리한 실력자로 보이고요. 앞에서 봤듯이 정사삼국지 촉서 감황을전을 보면 늘 감황후가 집안일을 관리했다라고 나오죠. 가령 집안에 제사를 차린다든지 혹은 잔치를 연다든지 하면은 필요한 경비를 확보,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것, 그릇 등의 도구 조달, 각각 하인 하녀들에게 일시키기 등등을 척 감시가 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부인들은 아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으면서 그런 거는 감시한테 물어봐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 및 지시를 하는 실력자가 척 감시였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간부인을 난세 서바이벌 능력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척 감시가 얼마나 유비 곁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이제 표를 같이 보시면 앞에서 194년에 결혼을 한 것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7년을 유비 곁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 200년 설을 따라도 11년을 같이 있었던 거죠. 미부인은 1년도 안 돼서 적에게 사로잡힌 것 같고 손부인은 길어봤자 5년, 목황후 오부인은 길게 봐도 10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비 옆에 있는 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네요. 네, 유비가 남형주를 차지하고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 어려운 시기에 같이 있었던 것이 첫 감시입니다. 이 점을 우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사삼국지 촉서 선주전을 보면 처자식을 사로잡혔다는 기술이 3번 나오지만 좀 더 정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비가 근거지를 잃은 것은 6번이 됩니다. 네, 여기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고당현 현령일 때 적에게 현이 격파되었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 196년 여포에게 합의를 빼앗겼을 때, 그리고 세 번째 196년 여포에게 소패를 점령당했을 때, 네 번째 200년 조조에게 서주를 점령당했을 때, 다섯 번째 연암에서 조조군에게 졌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신야에서 조조에게서 도주할 때, 이렇게 6번이 됩니다. 정말 유비가 많이도 도망치게 다녔군요. 네, 사실 한두 번 본거지를 잃으면 보통은 죽거나 누군가의 신하가 되는데 유비는 5번 이상 본거지를 잃지만 다시 일어섰고 결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인도 이런 유비 곁에서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고 보니 유비가 많이 이게 본거지를 잃었고 그러면 처자식도 많이 사로잡혔는데 간부인은 사로잡히지 않았던 건가요? 네, 194년 첩이 되었다는 것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첩 감씨는 유비가 5번 본거지를 벌이는 상황에서 잘 도망쳐 살아남았고 다시 유비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혹은 적에게 사로잡혔지만 운 좋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이 처자식을 돌려준 것은 정사 기록상 한 번뿐이라고 나오고요. 관우가 부인들을 보호해 오간 참장의 고난을 뚫고 유비에게 돌아간 장면은 적어도 정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관우 혼자 돌아간 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척 감씨는 5번의 위기에서 적어도 3번은 자력으로 도주한 것이 확실하고요. 한 번은 여포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 번은 조은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여포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무사히 잘 도망쳤다가 유비에게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포가 사로잡은 처자식에 척 감씨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은에게 도움받을 때도 혼자서 잘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조은과 마주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척 감씨가 다른 부인과는 달리 서바이벌의 능력자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서바이벌의 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운이 정말 좋네요. 간부인은. 간부인은 어떻게 잘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예, 아마도 척 감씨는 신분은 미천했지만 세상 물정을 잘 알고 행동력을 갖춘 인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좋은 집안의 온실 속의 화처였다면
간부인은 들판에서 살아남는 잡초 같은 존재였다고 봐야 하죠. 아, 잡초 같은 존재요? 예. 유비가 전쟁에 나서면 주의 깊게 전황을 예의주시하다가 패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혼자 또는 따라오는 하인 하녀들을 데리고 산속에 숨던지 아니면 일반 안악내로 분장하든지 해서 살아남은 후 유비에게로 돌아갔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예를 들어 유군께서 패하셨답니다. 그래서 소식을 알려오죠. 유군께서 패하셨답니다 하면은 미부인은 아이고 또 패했다냐, 왜 이렇게 패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빨리 피하세요 라고 갑부인이 재빠르게 몸을 사리고 피하고, 그리고 한인들도 재빠르게 이제 피하겠죠. 근데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다른 부인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피해, 그냥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피하는 게 힘들고 위험하지 않을까 라며 주저주저 하다가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도망쳤지만은 여염집 안악으로 분장을 잘 못해서 일반 부인들은 피할 장소를 못 구하고 하면서 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정사에서 간부인은 부드러운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현명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정사 삼국지 촉서 감황후전에서 제갈량의 글을 보면 간부인은 품행이 바르고 인덕을 닦아 그 자신을 맑고 공순하게 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갈량이 굳이 성품을 언급하지 않아도 아들이 존귀해지면 어머니도 같이 존귀해집니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쓰면 되는데, 굳이 성품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실제로 첩감시를 제갈량이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갈량의 당시 지위나 성격을 생각하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소열황후는 감황후죠. 실제로 훌륭한 인격자였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슬슬 마무리 시간인 것 같은데요. 간부인은 한마디로 어떤 인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성품이 온화하고 실천력 있는 실력자. 이게 첩감시였지 않나 싶습니다. 정사에서 첩감시는 훌륭한 인품, 집안일을 관장하는 실천력을 갖춘 인물, 그리고 난세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능력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비의 감황후는 신분 좋은 사람이 황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품을 갖추며 살아남은 자가 황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에 걸맞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망한 지 12년 후에 황후가 되었다는 것이지만요. 그렇군요. 이렇게 간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황후는 황후에 걸맞는 인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준비하신 거죠? 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